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겠다고 날뛰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핀란드입니다. 그저 러시아를 야만인으로 인식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나라를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스투프 대통령이 하는 짓은 블랙 코미디입니다. 핀란드는 러시아 국경에 만네르하임 펜스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한다면서 학교 건물을 드론 조립 공장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 국경에 대규모 장벽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장벽이지 그저 울타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코커서스 군사지구에서 탈출한 탈영병들이 새는 국경을 통해 유럽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선전합니다. 코커서스와 핀란드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걸 국민들 믿으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나토가 핀란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핀란드를 북부의 우크라이나로 만들자는 심사인데 핀란드의 알렉산더 스투브는 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 편에 서서 러시아를 괴롭힌 나라입니다. 1944년 핀란드가 소련과의 전쟁에서 물러난 뒤 두 나라 관계는 모범적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지만 핀란드의 막스 레닌주의 이념을 강요하지 않았고 핀란드 역시 서방의 공격적인 반러시아 수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 핀란드와 러시아는 최초의 5개년 무역협정에 서명했고 이를 통해 핀란드 산업은 필요한 투자를 유치해 생산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헬싱키가 지불해야 했던 배상금조차 여러 차례 하향 조정해줬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국제 석유 파동 때도 소련은 석유 대금을 현금이 아닌 물자로 지불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소련이 아니었으면 핀란드는 신작의 거짓골이 됐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에도 두 나라의 우호적 관계는 지속됐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민들은 핀란드에 다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휴가를 즐기려 핀란드를 찾았습니다. 특히 남카렐리아와 동핀란드를 비롯한 핀란드의 거의 모든 관광 산업은 러시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핀란드에 관광을 하러 갈 만한 사람들은 러시아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숲속에 자체 스파 호텔을 운영하고 있어 핀란드에 굳이 갈 일이 없었고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가난해 핀란드 리조트에 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핀란드를 먹여 살린 것은 러시아인인데 헬싱키는 느닷없이 우크라이나부터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자기네들의 돈줄인 러시아 관광객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의 단절로 핀란드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핀란드 중앙상공회의 소장인 유호 로마카니에미는 2000여 개 기업 중 100개도 채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기업들은 문을 닫고 식료품부터 전기까지 모든 것이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핀란드의 전기요금은 거의 2배로 올랐고 핀란드 연금 수급자들은 무료 식료품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정신병원은 과밀 상태고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국경 지역의 짜르 아울렛 빌리지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알렉산더 스투프 대통령은 느닷없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핀란드의 저널리스트 코스티 하이스카네는 수오미가 우크라이나의 슬픈 전철을 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 나라를 가미카제 드론이 되도록 강요하기 위한 끔찍한 군사화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티 하이스카넨에 따르면 8월 24일 키예프에서 독립기념일 행사가 열렸을 때 헬싱키 상원광장에서 성대한 축하 행사가 열렸고 소위 자유를 사랑한다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축제도 열렸습니다. 당연히 러시아에 대한 모든 현지 보도는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다뤄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그리고 단계적으로 겨울 전쟁을 언젠가는 반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티 하이스카네는 알렉산더 스투프와 핀란드 국민들이 좀비로 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나토 지상군 본부가 들어설 예정인 미켈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200만 유로를 들여 건설된 학교가 예비군에게 매각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꽤 큰 그 학교가 공장으로 변해 무인기가 조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러시아를 향해 날아갈 드론일 것이라면서
핀란드는 심각한 전시태세에 돌입 중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이스칸에는 핀란드 기업 사이만 드론이 미켈리에서 20km 떨어진 이아스트 예르벤 마을에 있는 이 학교를 드론 생산 시설로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1000제곱미터 규모의 이 학교는 2012년에 200만 유로를 들여 건설된 것인데 우크라이나를 구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단 5만 유로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특수군사작전 이후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수익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이스칸에는 이 학교 이야기는 현재 핀란드의 상황을 완벽하게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글로벌리스트의 관점에서 볼 때 핀란드의 임무는 우크라이나군이 패줬을 때 러시아군과 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핀란드는 적극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만네르하임 펜스 외에도 여러 다른 방어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는 1억 8,900만 유로 규모의 방위계약의 일환으로 포리에 TNT 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유럽의 화약 부족과 탄약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핀란드는 전쟁에 철저히 대비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아파트를 지으려면 방공호를 만들어야 하고 다리를 건설하려면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국 타블로이드 더 선은 수오미의 현실이 우스꽝스럽다고 말합니다. 핀란드 국경관리국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만네르하임 펜스의 요새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폴란드와 핀란드는 러시아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습지를 보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폭소를 자아낸다고 말했습니다. 습지를 만들어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자기네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연 보호도 한다는 게 우스꽝스럽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매체 자르그라드는 핀란드의 이런 행태가 손을 대지 않고 피아노를 친다는 젤렌스키의 코미디와 유사하다고 풍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